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. 반대로 괜히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.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말솜씨? 아닙니다. 말솜씨가 아니라 질문 방식에서 나옵니다. 오늘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교양 있는 질문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양을 무너뜨리는 질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째,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. 그건 좀 무모하지 않았어요? 그 선택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? 이 질문들을 듣는 순간 상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? 변명을 준비하게 됩니다. 둘째,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? 그게 맞는 방법이었습니까? 이 질문은 대화를 시험처럼 만듭니다. 정답을 꼭 말해야 하거든요. 대화에는 꼭 정답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셋째, 질문인 척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.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? 저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.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교양 있는 질문의 7가지 습관을 좀 살펴볼까요? 첫째, 왜보다 어떤을 씁니다. 왜 그렇게 했어요? 대신에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을까요?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. 둘째, 대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경험의 본질은 뭐였나요?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. 대신에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? 자연스럽게 기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셋째,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묻습니다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딱딱하죠? 대신에 지나고 보니 어떤 감정이 좀 남게 되던가요?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주는 겁니다. 넷째, 선택지를 열어주는 질문입니다. 그게 최선이었나요? 대신에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? 다섯째, 맞죠? 아닌가요? 이 말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. 힘들었죠요? 대신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? 여섯 번째, 질문 뒤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. 질문은 상대의 말로 끝나도 충분합니다. 일곱 번째,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. 질문 뒤에 잠깐의 침묵은 상대의 진짜 말을 끌어냅니다.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이런 상황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죠? 어렵죠? 이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렇게 물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요. 관계에서 왜 그렇게 예민해요 대신에 그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있을까요?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래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?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도록 해주는 질문,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,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좋은 질문 습관입니다. 사람은 말을 잘한 사람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. 그 기억의 시작은 대부분 질문에 있기도 하고요. 자, 오늘부터 이 기준으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. 질문은 상대를 말하게 하는가,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말을 했던가. 질문이 바뀌면 관계의 결이 바뀝니다.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
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. 반대로 괜히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.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말솜씨? 아닙니다. 말솜씨가 아니라 질문 방식에서 나옵니다. 오늘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교양 있는 질문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양을 무너뜨리는 질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째,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. 그건 좀 무모하지 않았어요? 그 선택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? 이 질문들을 듣는 순간 상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? 변명을 준비하게 됩니다. 둘째,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? 그게 맞는 방법이었습니까? 이 질문은 대화를 시험처럼 만듭니다. 정답을 꼭 말해야 하거든요. 대화에는 꼭 정답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셋째, 질문인 척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.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? 저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.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교양 있는 질문의 7가지 습관을 좀 살펴볼까요? 첫째, 왜보다 어떤을 씁니다. 왜 그렇게 했어요? 대신에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을까요?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. 둘째, 대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경험의 본질은 뭐였나요?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. 대신에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? 자연스럽게 기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셋째,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묻습니다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딱딱하죠? 대신에 지나고 보니 어떤 감정이 좀 남게 되던가요?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주는 겁니다. 넷째, 선택지를 열어주는 질문입니다. 그게 최선이었나요? 대신에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? 다섯째, 맞죠? 아닌가요? 이 말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. 힘들었죠요? 대신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? 여섯 번째, 질문 뒤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. 질문은 상대의 말로 끝나도 충분합니다. 일곱 번째,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. 질문 뒤에 잠깐의 침묵은 상대의 진짜 말을 끌어냅니다.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이런 상황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죠? 어렵죠? 이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렇게 물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요. 관계에서 왜 그렇게 예민해요 대신에 그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있을까요?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래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?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도록 해주는 질문,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,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좋은 질문 습관입니다. 사람은 말을 잘한 사람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. 그 기억의 시작은 대부분 질문에 있기도 하고요. 자, 오늘부터 이 기준으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. 질문은 상대를 말하게 하는가,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말을 했던가. 질문이 바뀌면 관계의 결이 바뀝니다.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.
반대로 괜히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.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말솜씨? 아닙니다. 말솜씨가 아니라 질문 방식에서 나옵니다. 오늘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교양 있는 질문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양을 무너뜨리는 질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째,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. 그건 좀 무모하지 않았어요? 그 선택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? 이 질문들을 듣는 순간 상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? 변명을 준비하게 됩니다. 둘째,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? 그게 맞는 방법이었습니까? 이 질문은 대화를 시험처럼 만듭니다. 정답을 꼭 말해야 하거든요. 대화에는 꼭 정답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셋째, 질문인 척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.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? 저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.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교양 있는 질문의 7가지 습관을 좀 살펴볼까요? 첫째, 왜보다 어떤을 씁니다. 왜 그렇게 했어요? 대신에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을까요?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. 둘째, 대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경험의 본질은 뭐였나요?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. 대신에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? 자연스럽게 기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셋째,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묻습니다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딱딱하죠? 대신에 지나고 보니 어떤 감정이 좀 남게 되던가요?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주는 겁니다. 넷째, 선택지를 열어주는 질문입니다. 그게 최선이었나요? 대신에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? 다섯째, 맞죠? 아닌가요? 이 말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. 힘들었죠요? 대신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? 여섯 번째, 질문 뒤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. 질문은 상대의 말로 끝나도 충분합니다. 일곱 번째,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. 질문 뒤에 잠깐의 침묵은 상대의 진짜 말을 끌어냅니다.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이런 상황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죠? 어렵죠? 이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렇게 물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요. 관계에서 왜 그렇게 예민해요 대신에 그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있을까요?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래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?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도록 해주는 질문,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,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좋은 질문 습관입니다. 사람은 말을 잘한 사람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. 그 기억의 시작은 대부분 질문에 있기도 하고요. 자, 오늘부터 이 기준으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. 질문은 상대를 말하게 하는가,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말을 했던가. 질문이 바뀌면 관계의 결이 바뀝니다.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.
반대로 괜히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.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말솜씨? 아닙니다. 말솜씨가 아니라 질문 방식에서 나옵니다. 오늘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교양 있는 질문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양을 무너뜨리는 질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째,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. 그건 좀 무모하지 않았어요? 그 선택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? 이 질문들을 듣는 순간 상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? 변명을 준비하게 됩니다. 둘째,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? 그게 맞는 방법이었습니까? 이 질문은 대화를 시험처럼 만듭니다. 정답을 꼭 말해야 하거든요. 대화에는 꼭 정답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셋째, 질문인 척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.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? 저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.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교양 있는 질문의 7가지 습관을 좀 살펴볼까요? 첫째, 왜보다 어떤을 씁니다. 왜 그렇게 했어요? 대신에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을까요?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. 둘째, 대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경험의 본질은 뭐였나요?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. 대신에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? 자연스럽게 기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셋째,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묻습니다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딱딱하죠? 대신에 지나고 보니 어떤 감정이 좀 남게 되던가요?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주는 겁니다. 넷째, 선택지를 열어주는 질문입니다. 그게 최선이었나요? 대신에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? 다섯째, 맞죠? 아닌가요? 이 말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. 힘들었죠요? 대신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? 여섯 번째, 질문 뒤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. 질문은 상대의 말로 끝나도 충분합니다. 일곱 번째,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. 질문 뒤에 잠깐의 침묵은 상대의 진짜 말을 끌어냅니다.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이런 상황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죠? 어렵죠? 이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렇게 물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요. 관계에서 왜 그렇게 예민해요 대신에 그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있을까요?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래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?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도록 해주는 질문,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,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좋은 질문 습관입니다. 사람은 말을 잘한 사람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. 그 기억의 시작은 대부분 질문에 있기도 하고요. 자, 오늘부터 이 기준으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. 질문은 상대를 말하게 하는가,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말을 했던가. 질문이 바뀌면 관계의 결이 바뀝니다.